세계적으로 약 240여 종의 거북이가 살고 있다. 그중에 우리나라의 민물에 사는 거북이는 단 2종. 그중 하나가 바로 남생이다. 10년 전에 남생이가 아주 귀하고 멸종되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 천연기념물로 등재되고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점점 보기 힘든 남생이가 최근 월출산에서 발견됐다. 이곳이 실제로 남생이가 살고 서식하고 산란도 하는 곳인 아주 훌륭한 서식처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토종 남생이 찾기. 활발한 인공 증식과 서식처 복원을 통해 사라져가는 한반도 남생이 종의 부활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원래 자연 상태에 있었던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에서 여러 동물들을 그 자리에 제 위치에 찾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원래 있던 자연의 자리로 돌려주는 일은 바로 우리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 실험실에서 태어난 남생이 이들이 푸른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연 상태에서 남생이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 인적이 드문 청정지역인 월출산 국립공원. 최근 연구원들의 정기적인 생태조사 과정에서 남생이를 발견하게 됐다.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거북이의 산란 흔적. 포식자로부터 이렇게 좀 공격을 당한 그 알 둥지를 발견을 해서요.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조사를 했는데 이 알 둥지의 크기나 이 모양 형태로 봐서는 그 남생이들이 그 산란하는 그런 산란지의 모습을 형태를 갖춰 있고 알을 낳는 파충류 중에서 뱀과 달리 구덩이를 파고 산란을 하는 거북이. 또한 조류의 알보다 껍질이 부드럽고 얇아 전형적인 거북이의 산란 흔적이었다. 저수지나 수로 주변의 모래톱에 산란하는 남생이가 선택한 새로운 산란 장소는 바로 산 중턱의 무덤가. 이동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사람의 눈을 피해 이곳까지 올라온 것이다. 이곳은 사람의 그런 영향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생이가 그 좀 자유스럽게 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물과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게 아닌가. 산란 흔적을 찾은 6월 이후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벌여온 결과 인근 저수지 주변에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6마리. 제법 오래된 성체부터 어린 남생이까지 저수지 일대에서 발견돼 복원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그 서식하는데 이제 필요한 공간이 그 학술 연구에 의하면 한 3헥타르, 그러니까 행동권 분석을 했을 경우에 3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이제 3헥타르 약간 넓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식 여건이 되는 공간을 이렇게 선호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서식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겁이 많아 물속 바위와 진흙 밑에 숨어 지내는 남생이. 먹이가 풍부한 깨끗한 물과 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서식지 조건을 갖춘 이곳 월출산에서 보다 많은 남생이 발견에 희망이 자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남생이를 비롯한 거북이는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구려 시대의 유물인 강서 고분 벽화의 현무도. 북쪽을 지키는 방위신으로서 거북이는 고대로부터 신성한 동물로 여겨왔다. 현존하는 파충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대표적인 장수동물이자 물과 육지를 오가는 생태 특성상 영험한 동물로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조선시대 왕가의 도장인 어보를 비롯해 석상이나 민화의 주요 소재로서 거북이는 무병장수와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귀하게 대접받아온 것이다. 거북이는 일단은 십장생에 들어가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무병장수를 뜻하고 기를 넣어준다는 그런 동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신성지합니다. 거북이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크며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 사이로 육지 동물 중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진 갈라파고스 땅 거북. 보통 30-40년에서 100년 이상까지 종마다 조금씩 수명이 다르지만 거북이는 척추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식을 하고 행동도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수명이 상당히 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수거북과 바다거북, 자라, 남생이 4종의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그중 민물에 사는 종은 남생이와 자라뿐이다.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는 자라는 등갑이 납작하고 헤엄치기 유리하게 물갈퀴가 있다. 남생이는 고전 설화와 민화에 흔하게 등장할 정도로 국내 하천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급격한 감소로 2005년 천연기념물 453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지정됐다. 남생이가 우리 하천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 직광합니다. 하천을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다 보니까는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남생이가 산란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하천의 수질이 오염됨으로 따라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속이 느린 강가나 저수지 주변에 살며 산란을 하는 남생이. 하천 정비와 개발로 서식지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방생이나 애완용으로 무분별한 포획이 이뤄지고 마구잡이로 수입된 붉은귀 거북과의 생존 경쟁에서 밀리는 것도 또 다른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고기 원산지로 귀 옆에 붉은 줄무늬가 있으며 남생이와 등갑 모양부터 다른 붉은귀 거북. 남생이보다 수영도 잘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엄청난 식성으로 우리 하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켜 2001년에 수입이 금지됐다. 몇 해 전 국립생물자원관이 총 40개 지역에서 거북이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생이는 13마리가 관찰된 반면 붉은귀 거북은 51마리, 나머지 역시 미국산 거북이었다. 오랜 세월 우리 하천을 지켜왔던 토종거북이 남생이가 오히려 외래종의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대공원. 신기한 야생동물 전시관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멸종위기 동물의 사육과 증식이 이루어지는 핵심 보전기관이다. 우리 기린들은 수직동물이죠?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서 반달 가슴곰과 호랑이, 수달 등 21종의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의 사육과 증식 연구는 물론 증식된 개체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중의 하나인 남생이. 본격적인 국내 남생이 인공 증식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다. 그 남생이라는 그 거북이를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본 경험은 있지만 그 이후에 동물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도 남생이를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생이가 있었으면은 동물원에서 전시하고 일반인들이 남생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죠.
흐린 날씨에는 이제 그냥 계속 멸종위기 동물 보호기관으로서 비 오는 날 남생이 복원에 관심이 컸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이미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붉은기 거북을 비롯한 생명력 강한 외래종이 넘쳐나고 있었던 상황. 증식을 하고 싶어도 토종 남생이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04년 남생이를 키우던 동물 애호가로부터 20여 마리의 남생이를 기증받게 된 것이다.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 야생동물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건강 상태도 좋았고요. 아주 그 성체 암컷을 기증받게 돼가지고 그 남생이로부터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번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어미 개체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원종이 구해지자 인공 증식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됐다. 기존 해외 거북이 연구를 바탕으로 남생이만의 행동과 습성을 관찰하며 효과적인 인공 증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물 거북이 남생이의 부활. 2005년 그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국내 남생이 복원의 첫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그 부화한 첫날이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남생이를 관리하던 우리 그 사육사가 막 떨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남생이가 아래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도 그 목소리도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바로 달려와서 그 부화된 남생이를 처음 볼 때 그때 느낌이 지금 아직도 지금 마음속에 많이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기뻤던 성공적인 첫 인공 부화.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증식된 개체 수는 약 120여 마리. 어느새 대가족이 됐다. 2012년도 부화된 개체고요. 얘는 2005년도에 부화된 개체입니다. 네, 동기 차이 많죠? 네. 7살 차이의 남생이 형제. 대부분 거북이의 성장은 부화 후부터 10년 사이에 일어나며 성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급격하게 자란다. 보통 8년 정도 지나면 교미 활동을 시작하는 남생이는 등갑 무늬로 어느 정도 나이를 구별할 수 있다. 나이를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일반 나무의 나이대처럼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게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나무의 나이대처럼 정확하게 1살, 2살 이렇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이 많이 가 있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개체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동면으로 성장이 멈췄다 다시 시작되면 등갑이 밀리면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줄이 생기는 성장륜. 한 줄이 1년으로 남생이 나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120여 마리 남생이 식사를 준비하는 사육사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성장과 번식을 돕는 충분한 먹이 공급과 환경 관리는 기본. 영양 만점의 특별식을 매일 공급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소고기랑 미꾸라지 그리고 냉동 장구벌레라고 장구벌레를 주기 편하게 이제 냉동으로 큐브 형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주고요. 그걸 줘요. 그 야생에서의 그 남생이는 또 어떤 먹이를 좋아하나요? 야생에서는 얘네들이 잡식이라서 썩은 물고기 사체도 뜯어먹고 이제 뭐 수생식물이나 무척추 동물 같은 갑각류, 민물새우 같은 애들을 주로 먹어요. 물고기 사체를 먹어 하천의 청소부라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비타민과 칼슘제를 섞어주기도 하는 맞춤 영양식을 즐긴다.
이빨은 없지만 무는 힘이 강해 한번 물면 잘 놓치지 않는 거북이. 하지만 이 남생이는 아직 어려서일까 큰 먹이가 버거워 보인다. 남생이는 다른 거북이와의 먹이 경쟁에서 어떨지 비교 연구를 위해 함께 키우는 붉은기 거북이를 한 수조에 넣어봤다. 붉은기 거북은 수조가 바뀌어도 금방 먹이에 달려드는 반면 구석으로 도망가버린 남생이 어느 거북이보다 겁이 많고 온순하다. 10년 가까이 남생이와 함께 해온 사육사.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더 얘네가 얼마나 자연에서 서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에서 필요한 존재고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존재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만물을 성장시키는 뜨거운 태양의 계절.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동물들도 여름나기가 힘들어졌다. 만사가 귀찮은 듯 배를 늘어뜨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 남미 들소. 열을 발산하기 위해 가빠진 숨을 토해내기 바쁘다. 찜통더위로 숨이 턱까지 차오른 반달 가슴곱. 두꺼운 털옷이 유난히 부담스러운 이들의 유일한 피서법이 있다. 단지 서늘한 그늘을 찾아 낮잠으로 더위를 잊는 것이 최선책이다. 호흡하기 위해 가끔 코만 물 밖으로 내놓을 뿐 바다 표범은 물속에서 아예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남미의 바다 사자인 오타리아. 역시 물속에서 몸을 식히고 낮잠을 청한다. 그늘과 물을 찾아 더위를 피하는 동물들의 힘겨운 여름나기. 시련을 이기며 성장해가는 것이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다. 햇살이 뜨거운 여름 한낮, 무거운 등껍질에 비해 연약한 다리를 가진 느림보 남생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바빠진다. 햇볕이 좋은 양지를 찾아 산보를 나가는 것이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숨기를 좋아하는 겁쟁이. 그래서 남생이 서식처는 조용하고 한적해야 한다. 느리지만 시각과 촉각이 발달하여 위협을 느끼면 금방 자기 집으로 숨어버리는 남생이. 카메라를 발견해서인지 가던 길을 돌아 나뭇잎 속으로 숨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힘겨운 남생이의 등반이 펼쳐진다. 바로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다. 평상시 물가 바위에 올라 일광욕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남생이의 중요한 습성이다. 파충류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일광욕을 함으로써 체온 조절도 하고 자외선을 받음으로써 얘네들이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비타민 D3라는 영양분이 합성되면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 소화와 신진대사의 기반인 효소 활동이 25도 이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광욕은 필수적이다. 딱딱한 등갑은 열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을 빼고 일광욕을 즐기는 남생이. 그러다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 그늘이나 물속에 들어가 몸을 식히는데 일조량과 물이 풍부한 곳, 서식지로서 남생이가 좋아하는
일차적인 입주 조건이다. 일광욕을 할 수 있는 통나무와 돌, 작은 연못으로 꾸며진 서울대공원 야외 사육장은 번식이 가능한 성체들의 차지. 시민에게 기증받은 15년생 암컷은 이곳의 터줏대감이다. 워낙 뭐 건강한 암컷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화를 많이 해서 일단 개체수를 많이 증식하고 싶은 그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생의 행동을 관찰하여 생태 특성에 맞는 조건을 조성하여 번식률을 높이는 것. 인공 증식기관의 주요 역할이다. 암컷과 수컷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짝짓기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데, 그럼 남생이 암수 구별은 어떻게 할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특징은 수컷이 암컷보다 좀 작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컷이 흑화된다고 해서 여기 암컷한테 볼 수 있는 남생이 얼굴 옆면에 있는 줄무늬가 사라지면서 눈동자까지 검해지고 이제 등갑이랑 피부색이 다 시커멓게 변해요. 배 부분 역시 암수가 조금 다르다. 수컷은 갑판과 배설기관과의 거리가 멀고 암컷은 조금 짧은 것이 특징이다. 동물 세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인 종족 번식의 욕구. 남생의 교미 시기인 가을철이면 온순한 남생이도 이때만큼은 달라진다. 보통 번식기에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수컷은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그런 행동이 강해져서 타 수컷한테 굉장히 공격성이 강해지고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 남생이들의 경쟁. 평소 어울려 잘 지내다가도 영역 싸움이 벌어진다. 느림보 남생이가 유일하게 사나워지고 활발해지는 순간이다. 결국 경쟁자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 수컷은 암컷에게 적극적인 구애 행동을 한다. 사랑을 속삭이듯 얼굴을 맞대는 구애 행동.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암컷이 외면해도 수컷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끈질긴 구애 행동이 성공하면 종족 번식을 위한 이들만의 수줍은 사랑의식이 시작된다. 10월 정도에 교미를 시작해서 이듬해 5월까지 동면에 들어간 후에 동면에서 깨어난 후 5월부터 8월까지 약 2, 3회에 걸쳐 최대 20개의 알을 낳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남생이 보건팀은 최대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남생의 습성을 연구하며 이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적한 강가의 모래톱을 파고 알을 낳는 남생이를 위한 산란장. 산란 시기가 되면 사육사들은 더욱 바빠진다. 이 CCTV를 통해서 전날의 남생이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산란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이제 체란을 해서 인공 부화장으로 알을 이동시킵니다. 천적의 포식과 기상 조건에 따라 자연 상태에선 모든 알이 부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북이는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장소에 산란을 한다. 최적의 부화 조건으로 부화율을 높이는 인공 부화기. 수조 위에 모래 상자를 놓고 수온을 높여 모래를 데우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28도에서 30도로 맞추고 있고 습도는 80에서 85% 정도로 맞추고 있고요. 인공부화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하는 게 되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알이 직접적으로 닿는 흙에 있는 습도가 중요합니다. 포유류와 달리 체내 수정을 통해서 모든 영양물질을 가지고 태어난 알은 오직 자연의 힘으로 부화가 이루어진다. 약 60일 정도면 부화가 되는 남생이 10시간에 걸쳐 스스로 힘들게 알을 깨며 세상 밖으로 나온다. 습도와 함께 중요한 부화 조건인 온도는 특히나 남생이 암수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다.
부화 기간 중에 온도가 30도 이하일 경우는 수컷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30도 이상의 경우에는 암컷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먹이 활동이나 은신처로서 주로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남생이 사육에 있어서 적정 수질과 수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5도 내외의 수온과 깨끗한 수질 관리로 남생이 사육과 번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사육 환경과 번식 조건 등 남생의 생태 특징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증식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종이 어우러진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남생이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타 기관에서 인공증식 및 서식지 조사에 관한 보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같이 하는 기관들끼리 협조와 연구 결과를 공유를 통해서 자연 생태계로 하루빨리 복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연 환경과 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서식지로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환경적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에서도 남생이 증식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법으로 함부로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남생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불법으로 밀렵된 개체를 기증받아 연구하고 있다. 이제 1년 동안, 10년 동안 얼마큼 자라는지 알아야 저희가 그 개체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증식이나 복원의 사업을 할 때 그 중요한 그 기초 자료로 쓰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신체 기초 자료 특정에서 이게 신체 측정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연구원에서는 특히 올해 초 남생이의 동면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산란을 시키는 46.06. 인공 산란 유도 기술을 처음으로 성공시켰다. 41g. 유생. 그 인공 산란 유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교미까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이 개체들을 가동면을 시킵니다. 인위적으로 온도 조절해서 가동면을 시켜서 겨울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다시 급격히 온도를 올려서 그 이제 자연 상태에서 번식기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10월경) 짝짓기를 하고 정자를 품고서 동면에 들어가 이듬해 4, 5월경에 깨어나 산란을 하는 남생이. 긴 동면 기간을 인위적인 온도 조절로 단축시키는 것이 인공 산란 유도 기술의 핵심. 계절에 상관없이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개체 수를 증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위적인 동면 유도는 폐사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섬세한 온도와 습도, 채광 조절이 중요한데 오랜 연구 끝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 비로소 성공한 것이다. 올해 2월에 저희가 알을 확인을 해서 그 인공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0일경에 출생을 해서요.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 이렇게 된 개체들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는 연구원들. 작은 생명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은 언제나 흐뭇하게 만든다. 소식하기 때문에 생존력은 강하나 이동 능력이 떨어져 행동권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으면 남생이는 짝짓기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의 서식지에서 종족 유지를 위한 유효 개체수가 많아야 하는데 인공 증식 기술을 발전시켜 보다 많은 개체수를 확보하는 것이 남생이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다. 원래 자연 상태에 있었던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에서 여러 동물들을 그 자리에 제 위치에 찾게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특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 차원에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지에 사는 남생이는 뿌리가 같은 종이지만 오랜 시간 그 지역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 차이가 생겼다. 지금은 수입이 금지됐지만 해마다 방생용으로 엄청나게 수입된 중국산 남생이. 서로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같은 종끼리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 형태는 우리나라 거든 중국 거든 똑같을지라도 그 내부에 있는 유전자의 형태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만 선별을 해서 종복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 종복원 기술원은 최첨단 유전자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고유 남생이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서 발견되거나 불법 포획된 남생이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토종 남생이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월출산 샘플에서 한반도 그룹으로 지금 나온 것이 2개체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원에서 이제 가지고 샘플 분석을 한 것이 3개체가 한국 그룹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분석을 한 14마리의 남생이 중에서 한반도종은 겨우 5개체. 그동안 중국산 남생이가 대량 수입된 상황에서 정교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토종 남생이의 복원은 꼭 풀어야 할 숙제였다. 오랜 시간 우리 땅에 살면서 진화한 우리 하천의 진짜 주인을 찾는 일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남생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한반도 고유종을 찾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찾아진 원종들은 연구원에서 증식이라든지 복원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개체를 만들어내서 이 개체들을 다시 자연에 재방사함으로써 국내의 남생이 복원에 중요한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바람 아래 해변. 해안 사고가 발달한 이곳에 또 다른 멸종위기 동물이 살고 있다. 태안해안의 생태계 회복을 상징하는 깃대종. 이렇게 기찻길처럼 쭉 난게 있는데 이게 그 표범장지뱀이 걸어간 발자국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타고 바다에서 자기 몸 말리고 한 자국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끌고 가는 선명한 흔적을 남긴 멸종위기종은 바로 표범장지뱀. 도마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발생학적으로 다른 계통인 장지뱀류로 국내에는 표범장지뱀과 함께 아무르장지뱀과 줄장지뱀 등이 서식하고 있다. 보호색인 아기자기한 표범 무늬가 다른 종과 확연히 구별되는 표범장지뱀. 행동이 아주 민첩하고 모래 속에 숨어들며 다른 동물의 공격을 쉽게 피하지만 해수욕장 개발 등 서식지 감소로 멸종위기종이 됐다. 2008년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개체의 그 표범장지뱀을 좀 확인을 하고 2009년도에 그 특별 보호구역이라고 그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서식처 보호와 더불어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선 인공 증식된 표범장지뱀을 방사하여 개체 수를 늘려왔다. 지난해 정기적인 표범장지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바람 아래 해변에선 80여 마리에 가까운 개체가 한 번에 발견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엔 표범장지뱀의 이동을 가로막는 바닷가 옹벽을 철거, 해안 사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생태계 이런 좀 단절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옹벽을 좀 철거를 하게 되었고요. 옹벽 철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쪽에 그 모래 포집기라고 하는 그 모래를 좀 약간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연 재료, 나무를 이용한 그 울타리를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설치를 해가지고 그 해안 사고에 좀 복원을 좀 도우려고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과 파도의 힘으로 형성되는 자연 방파제 해안 사구는 바다와 공존하기 위한 위대한 자연의 선물이다. 물이 부족한 토양에도 뿌리를 내리는 사구 식물은 모래 침식을 막고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안 사고 생태계에 살고 있는 이 식물들은 표본 장지뱀의 좋은 의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험난한 환경에서 적응력을 키우며 진화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전적 다양성을 키워갈 수 있는 자연 서식처 내에서의 보존이다. 그런 사육시설에 있다 보니까는 여러 집단이 같이 혼서해갖고 교잡을 못하다 보니까는 근친교에 의해서 열성주전자 계속 축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응력이 떨어지니까는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서식처 자체, 사리터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자연에 있는 것은 자연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남생이가 발견된 월출산. 자연 서식처 복원의 대상지로서 활발히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곳을 다시 찾았다. 어쩌면 남생이의 흔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탐사가 시작됐다. 보시다시피 주변이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전한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개발과 오염이 되지 않아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생태계가 안정된 곳. 그러기에 먹이사슬의 중간고리인 남생이를 발견할 기대감도 크다. 지금 보시는 이 흔적이 전형적인 그 남생이의 배울림 자국의 모습입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등갑을 끌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북이만의 특징인 일명 배울림 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이 정도 배울림 자국의 흔적이나 크기로 봐서는 한 20여 년 정도 된 아주 큰 성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개체의 발자국 같은 직접 실물을 보지 않아 남생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제법 큰 성체 거북이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는데 가뭄으로 물이 빠지면서 저수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배울림 자국만 6군데 발견됐다. 발자국은 저기 되게 선명해. 아주 최근 건데 이 친구도 약간 S자 곡선을 그려서 물가로 들어갔네. 인공 증식된 남생이의 방사는 과거 남생이가 서식했거나 현재 서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식 조건에 적합한지 주변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곳 월출산은 최적의 후보지다. 이곳은 어느 정도 남생이가 서식하기에 매우 안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해서요. 혹시 남생이의 서식하는 데 어떤 위험 요인이 발견이 되면 그 위험 요인을 제거해서 좀 더 안전하게 남생이가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예민한 동물.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쉽게 발견하기 어렵지만 활발한 복원 사업으로 어쩌면 이곳에서 일광욕하는 남생이를 자주 볼 수 있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숨쉬었던 동물들을 복원함으로써 이 동물이 살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 생태계 내에서 사람과 동물, 식물들이 공존하는 아주 건강한 자연에서의 생활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 한 무리의 아이들이 서울대공원을 찾아왔다. 탐구하는 것 때문에 관찰하게 때문에. 아, 학교에서요? 네. 아. 어느새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 위기종이 된 남생이. 학교 숙제로 시작된 관심이지만
사육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뭇 진지하다.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나라도 이렇게 동물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남생이를 직접 보며 소중함을 느끼는 아이들. 하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태계 유지에 꼭 필요한 남생이. 하지만 멸종하는 속도가 빨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어쩌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종이 될지도 모른다. 복원을 통한 멸종 위기 종과의 공존은 인류 생존의 토대이자 후손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푸른 자연의 품속으로 돌아가야 할 남생이, 그 속에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도 함께한다.